16년 차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시설 입소 전 고려해야 할 사항 명절 전 꼭 읽기. 좋은 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기준을 다 이야기하기 전 먼저 글을 올린다. 입소가 가장 많은 시기가 설, 추석 같은 명절 이후이다. 바쁘게 살면서 부모님의 상황을 잘 모르다가 온 가족이 모이면 그제서야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요양원에서 입소 상담을 참 많이 했다. 나와 입소 상담 후 보호자들은 참 고마워하며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한 이야기에 감사하다고 많이 이야기하셨다.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또는 주간보호든 처음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은 대상자에게나 보호자에게 너무도 힘든 경험이다. 대상자가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더 오래 사실 수도 스트레스로 치매가 심해지거나 건강이 악화되기도 한다. 실제 적응만 잘하시면 규칙적인 생활에 더 건강해지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적응을 못하여 악화된다면 이로 인해 입소를 주장하던 보호자와 다른 보호자와의 다툼도 일어나고 가족 전체의 악몽이 시작된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큰아들이 모시다 힘들어 입소하였는데 다음날 작은아들이 와서 싸우고 모시고 갔다가 한 달 만에 손들고 다시 모시고 오는 사례도 봤다. 혼자서 편하게 지내던 생활에서 낯선 곳에서 단체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남자들은 가족에 의해서 군대에 다시 간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적응은 시설이나 직원의 노력도 있지만 결국은 대상자가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시설 생활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상자에 따라서 면회 방법도 다르다. 입소 후 보호자를 만나서 더 악화되면 적응 전까지 면회를 줄이는 것이 좋고 보호자를 만난 후 안정이 된다면 자주 오는 것이 좋다. 어떤 어르신들은 시설에서 나가기 위해 밥을 안 준다, 때린다, 욕한다 등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는 대상자도 많이 봤다. 또 이전에 집에서는 없었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는 어르신도 많이 봤다.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환경의 변화는 치매를 악화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시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주 옮기는 것, 요양원 쇼핑이라고도 하는데 매우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다. 인권 침해에 준하는 일이 아니라면 적응할 때까지는 되도록 옮기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다시 돌아와서 입소 전 대부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주 수발자들이 지쳐서 문의해 온다. 처음 시설로 오시는 분들께 나는 몇 가지 일을 꼭 다시 생각하고 가족들과 논의하고 오시라고 한다. 첫째, 가족, 즉 주 보호자가 아닌 사람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요양원에서 오래 근무하니 주변 사람들이 치매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주 물어본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치매 어르신은 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부모를 시설에 보낸 것에 대한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들에 대한 눈치도 보이고 불쌍한 마음과 그동안 하지 못한 불효에 대한 죄책감, 미디어에서 나오는 인권 침해의 모습 등으로 처음에는 모시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매가 발견되면 평균 10년 정도 살아가신다고 한다. 그리고 앞글에서 이야기했듯이 좋아지거나 완치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아니, 처음부터 지금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알던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배우자, 특히 여자 어르신이 남자 어르신을 수발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결국 보호자는 우울증에 걸리고 관절, 허리 등의 통증이 생기고 대상자, 보호자 모두의 건강도 악화되기 마련이다. 유튜브나 미디어에서처럼 같이 즐겁게 생활하고 잘 보살피는 모습, 효부, 효자, 효녀의 모습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베이비 붐 세대로 노인 인구는 많고 장기 요양보험금은 줄어들면서 의도적으로 가족 요양 또는 재가 서비스를 유도하는 동영상이 많다. 속지 말아야 한다. 몇 년 전 요양보호수가 인상을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각종 프로그램에서 요양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프로그램과 집에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며 행복하게 사는 프로그램이 시리즈로 방송되었다. 앞글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인권 침해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가족들이다. 시설이 늘어나면서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다.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시설을 못 믿어 집에 모셔놓고 방에 하루 종일 모셔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일 생각보다 너무 많다. 그보다 더한 것도 많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는 인권 침해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변에서 내 부모님의 행동이 예전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잘 관찰하고 의심해보자. 치매가 발견되면 우선 모든 가족이 모여서 재가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시설로 가실 것인지, 주 보호자와 보조 보호자는 누가 될 것인지, 일애시 2년이 아닌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할 문제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집에서 모신다면 주 수발자는 거의 자신의 생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보조 수발자들이 주 수발자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대부분 처음에는 효자거나 첫째들이 절대 반대하며 내가 모신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보호자와 대상자 모두 힘들고 병들게 되고 가장 많은 부분은 비용 문제로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결론, 내 부모님의 행동과 생각이 이전과 다르다는 말이 들리거나 느끼면 치매 검사를 받고 보건소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이나 아주 간단한 검사로 이 검사에서 나온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되며 초기 발견은 어렵고 이미 중기라 생각하시면 된다. 하나, 모든 가족이 모여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고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절대 한 명이 더 잘 산다고 많이 부담하게 되면 결국 가족 싸움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3. 더 나아가 시설에 가도 아프거나 낙상하거나 수술, 입원 등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 가족들이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